안녕 지금 저 인턴입니다. 아마 브이로그를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 영상을 클릭하셨죠? 제가 저번 콘텐츠에서 브이로그에 대해 좀 처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브이로그 꼭 다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인스타만큼 브이로그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브이로그를 할 거면 주제도 뾰족하게 잡아야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보려고 해요. 왜 주제를 뾰족하게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뾰족하게 잡는지. 자, 일단 주제를 잘 잡지 않고 영상을 막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영상 하나가 잘 돼도 구독자가 그만큼 늘지 않는다고. 자, 어떤 채널의 영상 하나가 엄청 잘 돼서 30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 잘 나온 영상이 직장인 일주일 도시락 레시피라고 해봐요. 그런데 막상 그 영상을 들어가니까 메이크업 영상, 옷 추천 영상, 쇼핑몰 추천, 아니면 브이로그 이런 영상이에요. 구독을 누를까요? 만약에 다른 영상들이 레시피 관련됐거나 진짜 최소한 직장인의 일주일과 관련된 영상이었다면 아마 구독 전환율이 정말 훨씬 더 높았을 겁니다. 이렇게 주제를 뾰족하게 잡고 꾸준히 지켜야 하는 이유는 너무 명확해요. 바로 구독 전환율을 위해. 그런데 브이로그에서 어떻게 하면 주제를 뾰족하게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래서 브이로그 주제 뾰족하게 잡는 법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길면 30분, 짧으면 5분 안에도 나오는 거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우리는 모두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경험을 먹고 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른 가지를 갖고 있어요.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 나무를 가지치기 할 건데요. 일단 가지치기를 하려면 어떤 가지가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지금부터는 종이랑 펜을 준비해주세요. 무조건 손으로 적어야 하니까 직접 손글씨를 쓸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해주시면 돼요.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나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모든 것을 적어주세요. 나이, 사는 지역, 좋아하는 것, 취미, 특기, 반려동물, 직장, 학교, 그냥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다 적는 거예요. 저희 최종 목표가 가지치기라고 했잖아요. 좀 아닌 것 같은 요소 빼는 건 이따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생각났다면 진짜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최소 15개에서 20개 이상 정도는 뽑아주셔야 해요. 저는 제 수강생으로 왔던 분의 예시를 살짝 가공해서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분은 25살 여성분으로 수원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아직 대학생이라고 하셨어요. 카페인이 몸에 잘 안 받아서 커피는 당연히 못 마시고 콜라도 잘 안 먹는다고 하면서 카페인 개복치라고 소개를 하셨고요. 혼자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좋아하신다고 했고 액세서리 만들기, 그림 그리기 등등 손으로 하는 것도 취미라고 하셨습니다. 해리포터, 찰리푸스, 마라탕, 요리하기, 책 읽기, 언어 공부하기, 카페 투어, 운동, 방 꾸미기, 잠옷, 옷, 액세서리를 좋아하고요. 자, 벌써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어도 15개가 넘었어요. 제가 브이로그 특강을 진행할 때 사전 미션으로 나가는 게 이런 겁니다.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 적어오기. 좋아하는 것, 취미, 특기 또는 특성 등등 진짜 다 적어오라고 말씀드려요. 여기서 15개도 안 나오는 건 솔직히 생각을 덜 한 거거든요. 자, 최소한 사는 지역, 나이, 성별, 직업만 얘기해도 벌써 4개고요. 좋아하는 거 조금만 생각해도 10개는 뚝딱입니다. 가끔 그 정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죠. 좀 아닌 것 같다 생각드는 거 제외시키는 건 이따가 할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조금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좋아하고 흥미가 있다 그러면 일단 다 적어주세요. 그럼 진짜 30개 넘게 적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양말을 정말 좋아하는 분도 있었고 물 마시기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아니, 오히려 더 좋죠. 이런 소소한 요소들을 주제에 녹이면 진짜 재밌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나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적어줍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예요. 그 다음은 이제 가지 분류하기입니다. 저희 실제 나무를 보면 굵고 큰 가지를 중심으로 작은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큰 가지와 작은 가지를 좀 분류해 볼 거예요. 상세히 설명해보면 앞으로 6개월간 바뀌지 않을 부분을 골라보면 됩니다. 내 일상 그 자체인 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즉, 내 영상에 꾸준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담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가장 큰 건 나이와 사는 지역이겠죠.
내가 어제는 18살이었다가 내일은 25살이고 내일 모레는 30살.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나 그 자체인 걸 큰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앞에 예시를 다시 들고 올게요. 일단 수원에 사는 건 큰 가지입니다. 카페인이 잘 안 받는 것도 큰 가지로 할 수 있겠죠. 25살 여성, 자취 이런 것도 큰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작은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닌 것 같다 하는 건 빼고 중간 가지와 작은 가지로 구별을 해주면 돼요. 중간 가지와 작은 가지의 차이점은 이걸 얼마나 자주 하는가예요. 그럼 중간 가지에서는 운동, 요리하기, 책 읽기, 작은 가지는 방 꾸미기, 언어 공부하기, 액세서리 만들기, 카페 투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요소는 꾸며주는 역할로 일단 냅두시면 돼요. 자, 정리를 해보면 큰 가지는 25살 수원에서 자취하는 카페인 개복치 대학생, 중간 가지는 운동, 요리, 책 읽기, 작은 가지는 방 꾸미기, 언어 공부하기, 액세서리 만들기, 카페 투어입니다. 이렇게 정리만 해도 사실 브이로그 주제에 대해 그림을 그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파고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 요리, 책 읽기. 굉장히 두루뭉술하죠. 어떤 운동을 주로 하는지, 어떤 요리를 보통 하는지, 어떤 책을 읽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해요. 자, 일단 예시에 나온 이분은 집에서 매일 요가를 하고 집 주변 공원으로 러닝도 다닌다고 했고, 요리는 건강식인데 자취하고 채소를 챙겨 먹기가 너무 힘들어져서 꼭 채소를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책은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책, 자기계발서 위주로 읽고 독서 모임도 좋아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파고드니까 벌써부터 좀 매력적인 캐릭터가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지치기를 하면 이제 진짜 예쁜 나무가 완성이 됩니다. 브이로그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을 빼고 큰 가지와 중간 가지를 엮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작은 가지는 주제로 삼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브이로그는 정말 일상이 주제인데 자주 하지 않는 것을 주제로 삼아버리면 영상 만들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영상을 핑계 이전보다 더 자주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죠. 그치만 유튜브를 시작하려면 영상 촬영, 편집, 업로드, 댓글 관리 등등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내 일상에서 담을 수 있는 걸 주제로 삼는 게 초반에 품을 그나마 덜 들이면서 시작할 수 있어요. 또 그만큼 꾸준히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분은 25살 카페인 개복치 대학생의 셀프 케어를 주제로 삼았어요. 운동이나 요리 모두 스스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따로 요가원을 가거나 트레이너 없이 혼자 하셨거든요. 그럼 영상은 스스로를 위해서 혼자 운동하고 요리하는 것을 위주로 담으면 됩니다. 특히 카페인 개복치라는 키워드에 맞게 카페인 없이 생활하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카페인 관련 내용을 전달해도 되겠죠. 어떤 음식에 카페인이 들어갔는지, 카페인 없이 잠 깨는 법이라든지, 카페인 없이 시험기간 보내기 등등 다양하면서도 신박한 기획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분의 원래 브이로그 주제는 25살 대학생의 갓생 브이로그였어요. 어떤가요? 25살 대학생 갓생 브이로그에서 25살 카페인 개복치 대학생의 셀프 케어 브이로그. 벌써부터 깊이가 다르죠. 가지치기 방법은 어려울 게 없는데 굳이 어려운 점을 좀 뽑아보자면 자기 확신이 좀 없다면 주제 도출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클래스를 통해서 16명에서 20명 정도의 다양한 분들을 만나봤었는데요. 진짜 모두 다 주제로 하면 좋을 특별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직장 다니면서 음원을 내기 위해서 준비하던 분, 영어는 못하지만 해외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는 분, 간호사로 일하면서 아트테크를 하시는 분, 정말 흥미로운 분들이 많았는데 스스로가 이게요? 합니다. 본인에게는 일상이니까 진짜 특별할 게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너무 익숙하니까. 실제로 브이로그 특강 제가 진행했던 거 후기를 좀 보면 제 일상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았는데 찾았다 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나무다. 가지치기만 해주면 충분히 멋있는 나무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다 있거든요. 나의 어떤 부분이 흥미로운지 모르겠다 하시면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브이로그 특강을 할 때 9분 정도가 오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다 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던 게 다들 특별한 부분이 있으시네요 라고 진짜
다 같이 얘기합니다. 9명이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특별한 게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9명이서 다 똑같이 얘기했다면 거기에 있는 모두가 브이로그에 녹여낼 수 있는 특별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 특별함을 본인만 보지 못해요. 그래서 꼭 손으로 글씨를 써가면서 나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거랑 써가면서 하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어요. 손으로 쓰면서 한 번, 눈으로 2번 나에 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특별한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클래스 하면서 제일 많이 시간을 내는 부분이 바로 주제찾기입니다. 수강생분들의 얘기를 듣고 스스로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충분히 흥미로운 부분을 찾아내드려요. 아까처럼 운동하기, 요리하기, 책 읽기 이런 두루뭉술한 부분들을 진짜 깊게 파고들면 그분만의 특별함이 뾰족하게 보여요. 오늘 주제찾기 방법, 즉 가지치기 방법 정리 한번 해볼게요. 1. 나의 나무 그려보기. 나와 관련하여 떠오른 모든 것을 적는다. 2. 가지 분류하기. 1단계에서의 결과물을 큰 가지, 중간 가지, 작은 가지로 분류한다. 여기서 큰 가지는 나의 일상 그 자체, 사는 지역, 나이, 직업, 혹은 반려동물이 될 수 있다. 앞으로 6개월간 바뀌진 않을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된다. 중간 가지와 작은 가지는 얼마나 더 자주 하는가를 생각해보며 분류해준다. 여기서 두루뭉술한 부분은 좀 더 깊게 파고들어 생각한다. 3. 가지치기. 큰 가지와 중간 가지를 엮어 주제로 만든다. 나의 특별한 부분을 모르겠다면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본다. 주제 찾는 건 사실 방법이 진짜 많아요. 저도 인스타에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를 알려드린 겁니다. 뭐가 맞고 틀리다 이런 건 없고 나는 어떤 유튜브를 하고 싶은지 그거에 따라서 더 좋은 방법이 있을 뿐이에요. 이 가지치기 방법은 특히나 브이로그에 적합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브이로그 주제는 넓혀갈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좁게 잡아도 나중에 팬층이 생겼을 때 넓히면 돼요. 25살 카페인 개복치 대학생의 셀프케어 브이로그 25살 대학생의 셀프케어 25살 대학생 25살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소재가 너무 없을 것 같아요. 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울러 이렇게 주제를 뾰족하게 잡으면 오히려 콘텐츠 만드는 게 더 쉽습니다. 선택의 폭이 좁으니까 이 안에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요. 점심 뭐 먹을래? 라는 질문보다는 점심에 중식 먹을 건데 너는 뭐 먹을래? 라는 질문이 답변하기가 더 좋잖아요. 이것처럼 오히려 선택의 폭을 확실히 좁혀두면 다음 콘텐츠 뭘로 할까? 라는 질문에 답을 내놓기가 훨씬 더 편해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손으로 쓰면서 하기입니다.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발 손으로 꼭 진짜 제발 다음에도 여러분의 유튜브에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 들고 올게요. 지금까지 가치를 키우는 잠 인턴이었습니다.